개혁신당이 지금 왜 반윤 정서가 좀 약해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좀. 네, 그게 왜 그러냐. 반윤 정서가 약해진 게 물론 뭐 한동훈이 나오고 뭐 뒤로 숨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그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힘에서 탈당했던 일종의 개혁보수 세력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보수로서의 어떤 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하고 또 와닿는 게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체감한 유권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보수의 시각에서 그 얘기를 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 가치를 좀 그러니까 보수 내진 중도 성향의 무당파들한테 어필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수 반윤 그다음에 중도 내지 진보 반윤의 이 어떤 큰 어떤 그 뭔가 산 같은 게 네.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개혁신당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을 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반윤의 색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반윤이 아니고 반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 내지는 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반윤이 한 7, 80%고 반명은 뭐 굳이 있어도 한 2, 30% 맥시멈인데. 야당 대표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야당 대표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 지금은 총선이에요. 총선. 네. 그런데 막 야당 대표를 씹으면 대개 국민들이 볼 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도 쪼그라들고 이 개혁신당이 목소리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만한 반윤 목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어쨌든 조국신당이 조금 채우는 면이 분명히 있다. 뭐 좋고 나쁘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좋은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시너지를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구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역구 나오면 지지율 줄어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지역구에서 사표 칠 심리가 딱 발동을 해요. 그러면 견제 심리가 갑자기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조신당이 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종의 우호 세력인데 가치는 아니지만 옆에 따로 우호적으로 비슷한 방향을 보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지역구 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죠. 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 그래서 아마 비례표도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이제 분명하게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되고 헷갈려 버리는 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살을 좀 더 보태면 이준석 대표가 얼굴이잖아요. 네.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인데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의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는 토사구팽의 모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토사구팽 당한 피해자인데 이낙연 대표와의 결합을 깰 때는 본인이 이낙연 대표를 삶아먹은 꼴이 돼서 또 토사구팽의 가해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양두구육인데 양두구육도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서 팔았어요. 뭐 알고 팔았어요. 이 논쟁이었다가 이번에는 보수라고 얘기했다가 보수 진보 아니야라고 했다 또다시 보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수 정당인데 류호정 의원과 이원우 의원이 들어있는데 이원우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을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민들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한 큐의 해설이 되네. 아니 뭐냐 이거 네. 토사구팽인데 뭐야 지금은 또 힘 있으니까 잡아먹네.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아니 그 양두구육인데 이번에는 또 보수를 걸고 진보를 팔다가 또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원우 의원은 오늘도 나와서 민주당을 없애겠습니다. 개혁신당 깃발로. 그럼 도대체 개혁신당은 보수야 진보야 뭐야 잡탕이야 뭐야. 맞아. 이 모순을 해결을 못하면요 절대 지지율이요 3% 이상 못 올라. 그 저한테도 왜 개혁신당 안 가냐는 거예요. 왜 저랑 개혁보수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거길로 가버렸거든요.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반대적인 얘기를 전 내부적으로 아니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판이다. 그래서 저는 따로 지금 민심동행 외롭게 저는 개혁보수 얘기를 아주 외롭게 가지만은 절대 개혁신당은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 비빔밥 다 잡탕밥으로 가져가서는 절대 이거는 삼지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민심도 훨씬 나. 이게 이념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은 이거예요. 민심을 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윤석열
그 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죠. 그전 정권에 실망을 하고 윤석열 정권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2년 동안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최소한 경고를 날려야 되는 게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주권 행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딱 벼르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좀 시원찮아.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마음에 좀 안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윤석열 정권 이번에 좀 심판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또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야 민주당 말고 더 괜찮은 야당 있어? 하고 개혁신당을 좀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최소한 이 면에서 민주당의 부족한 것들을 갖다 제일 야당이니까 이거를 어떤 야당이 또 좀 채워주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좋은 일 시키는 건 그건 못 참겠어.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표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보면요. 여당일 때는 그래서 권력을 갖고 대통령제 하에서 막강한 권력 행사할 때는 그 안에서 이 권력을 견제하는 당내 야당이 그 존재하고 개혁파가 존재해도 그게 굴러가요. 국민들이 그 인정을 해줘. 왜냐하면 워낙 막강한 권력이니까. 근데 야당은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권력을 견제를 안 하고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야당인데 그 야당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당이 야당을 막 견제하고 있으면 이게 여당을 도와주는 약간 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 결과적으로 그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태면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그 잘못된 결정의 점정이 뭐였냐면 한동훈 위원장 출마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면죄부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 과오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화성을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 네. 나가면서도 한동훈 위원장 나오라고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론이 줄어듭니다. 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냐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짐작을 어떻게 하느냐. 네. 결국에는 한동훈을 자기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다는 거죠. 얘기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여기까지 그러면 오해를 연결이 살 되는 수 있는 거예요. 거죠. 안에서 싸우라는 네가 실패하면 내가 들어가서 다시 점령한다.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뭔가 왜냐하면 되게 겹치거든요. 잘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래는 제 또래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쨌든 이준석 스타일로 막 정치를 좀 해요. 말을 좀 많이 빠르게 그러면서 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떠나간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 비대위로 앉힌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 그 이준석 그 MZ 세대의 어떤 결합 또는 이 젊은 통통 튀는 그것의 결합을 가지고 대선을 한 것처럼 총선도 그런 비슷한 구도로 세대 결합을 이제 노린 거죠. 근데 그것은 뭐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라이벌로 자꾸 의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뜨려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 저는 이번 총선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쟁이든 아니면 한동훈하고 경쟁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경쟁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의 이 도탄에 빠진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맞아. 이것이 민주당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체 딱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황이 올 것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